안녕하십니까, 이준원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밥인가 친구인가 하는 질문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건강과 또 지구의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딱 보셨을 때 튀김닭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반려견인 강아지가 먼저 보이십니까? 아래는 튀김닭에다 눈을 그려놓은 것이고 위에는 강아지 사진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튀김닭이 먼저 보이셨다면 여러분들의 뇌 중앙 부분인 변연계가 작동을 한 것이고요. 이 변연계는 우리의 생존 본능을 담당하고 있는 구역인데요. 우리의 식욕과 성욕과 그 다음에 만족감, 쾌감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사진에서 밥이 먼저 보이셨다면 그 중심으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배고프시면은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려견인 강아지의 모습이 눈에 띄셨다면 여러분들의 이마 뒤에 있는 전전두엽이 작동을 한 것입니다. 이 전전두엽은 공감과 또 문화적인 그 학습 효과를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과거에는 보신탕감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화에서 반려견이라고 하는 문화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전전두엽의 회로가 이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과거에는 이제 짐승이라고 치부를 했는데 더 이상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한자를 보시면 친할 친자와 벗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친할 친자를 보면 나무 위에서 멀리 있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볼견자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마주친다는 그 느낌이 있는 그 한자입니다. 그래서 친자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 개념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한번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 몸의 건강을 챙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뭘 먹어야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거는 나 혼자만 건강을 챙겨서 되는 게 아니구나. 지구 환경이 건강해야 되는구나. 지구 환경이 보호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보면 내 몸도 단순한 그 인간 세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신기한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유익균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 유익균이 중풍이나 심장병이나 당뇨병이나 관절염과 같은 또 암과 같은 그러한 병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생태계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를 잘 운영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몸속의 우주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몸속의 우주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유익균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의 99% 이상은 유익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퍼센티지는 적지만은 기회균이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적지만은 병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유익균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기회균이나 병균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기회균은 병균도 아니고 유익균도 아닌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몸이 약해졌을 때 병균으로 변신하는 것이 기회균이고요. 병균은 늘 병균으로 남아있는데 숫자가 적으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면역체가 그 병균의 영향을 제거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시달리고 있는 질병들 중에서 심장병, 중풍이 가장 사망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만성질환 중에서 신장병, 당뇨병, 관절염, 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의 원인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은 과거에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이러한 만성질환이 아니라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팬데믹을 통해서 연병의 무서움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염병이 있는가 하면 생활의 전염병, 염증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그 생활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몸속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소위 전염병과 같이 퍼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감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 서로 전염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그 질병이 바로 염증염병입니다. 염자를 가만히 보면은 그 불화자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속에 불이 일어나고 있는 병이 현대인이 지금 심하게 앓고 있는, 시달리고 있는 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smoldering inflammation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하면은 smoldering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smoldering이라는 표현은 이글거린다는 그 뜻인데요. 몸속에 염증이 이글거리면 온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이것을 몸속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염증이 심해지고 암이 생기고 당뇨병이 악화가 되고 자가면역증이 생기고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고 심장병이 생기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만증까지 일어난다고 하는 염증, 이것이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병의 근원을 이제 비만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만까지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몸속에 있는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잡으려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그 생태계, 우리 몸속의 그 우주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박테리아, 또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박테리아, 유익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로운 궁합부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해로운 궁합은 일반적으로 맛을 더 돋구기 위해서 음식을 섞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한자를 보면은 만미자가 있는데 여기에 입구자가 안일미자하고 합쳐졌을 때 만미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입에서 좋은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마음속에 탁 와닿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프리바이오틱, 어떠한 음식이 우리 몸속의 소우주를 망가뜨리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도마도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위산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도마도는 매우 좋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도마도를 더 맛있게, 만미자 기억하시죠?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설탕을 치게 되는데, 도마도에다가 설탕을 치면 도마도가 기를 수 있는 몸속의 그 유익균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유해균을, 병균의 숫자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채소나 그 다음에 과일을 아이들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몸속에 유익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쇠고기에도 버터를 사용해서 음식을 요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쇠고기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쇠고기는 채소에 비교했을 때 몸이 이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 면역체가 쇠고기에 있는 그 단백질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거기에다가 버터를 추가를 하면은, 버터도 사실은 낙농식품이기 때문에 채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속에 염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쇠고기에다 버터를 집어넣으시면 우리 몸속의 소우주가 이제 망가지는 것이죠. 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삼겹살 하면 소주잖아요. 삼겹살 자체만으로도 심장혈관이 막혀질 수도 있고, 심장혈관이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뇌혈관도 막힐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심장병 혹은 이제 중풍까지 걸리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그 쓰레기들이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들이 많이 모아지면은 치매 현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현상이 여전히 유익균이 감소가 됐을 때 또 추가적으로 악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식을 했을 때 근력이 증가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또 회식을 할 때 잘 어울리는 음식이 있는데
그러한 그 맛 중심의 음식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는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의 소우주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인기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치맥이라는 거. 치킨하고 맥주가 또 궁합이 잘 이루어진다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지방간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 그리고 하루에 치킨을 한 50g 정도 섭취를 하시면 한 10년 안에 췌장암 발병률이 72% 증가한다 하는 유럽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반드시 췌장암에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미, 그렇죠? 입맛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의 소우주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 하나만 건강하겠다고 과거에는 붉은 고기보다는 흰 고기가 더 몸에 건강하다. 그래서 화이트 밋을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이루어져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었던 그 습관을 닭고기를 먹는 것으로 바꾸는데 닭고기를 맛있게 대량으로 먹다 보니까 지방간,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췌장암까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속의 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축들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또 다른 지구의 문제가 이제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다양한 지구의 재앙이 팬데믹 이상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벨기에에서의 그 홍수, 미국에서의 화재, 그리고 중국에서의 그 대홍수, 그리고 일본에서는 언덕이나 그 산이 그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는 정말 슬프게도 차가 둥둥둥 떠내리고 지금 신호등이 거의 수면 바로 위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홍수가 내렸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그 환경의 재앙이다. 지구 환경의 그 재앙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일까 가축일까 이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 소위 이제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젖소를 키우는데 젖소 한 마리가 자동차 한 대보다 더 많은 그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만든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온난화의 18%는 가축 때문에 일어나고 13%는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축들을 먹지 않으면 되겠죠. 채식. 그리고 차를 타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더 많이 걷거나 차를 이제 전기차로 바꾸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그 생각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그 지구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가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하면 또 다른 비즈니스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차를 덜 타거나 전기차를 쓰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그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차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많이 걸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여기 도표를 보시면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제거를 하면 거의 90%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주로 채식을 하게 되면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차도 가스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바꾸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지구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우리의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보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고기잖아요. 근데 이 고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축을 죽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고기입니다. 근데 처음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화로는 약 30만 불이 들었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한화로 이제 따지면은 3억 3,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으로서는 그 줄기세포 배양 육을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식용이 가능한 그 곤충들을 보니까 한 10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메뚜기, 귀뚜라미, 식용 노예, 다양한 곤충들이 있는데 한 10가지는 사람이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이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곤충까지 먹을 수 있다는 그 식약청의 그 허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정말 다른 그 동물, 생명체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입맛이나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긴 한데 제가 진심으로 그 아주 단순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소 가족이 있는데 엄마 소하고 아기 소의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요즘에는 송아지도 애완동물로 키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소를 Psychology Today 심리학 그 저널을 통해서 보면 소는 굉장히 기억력이 탁월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기억도 정확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교성이 있고 눈을 마주친 존재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나는 그 친할 친자의 그 볼견자가 있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친해질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는 순수 채식을 해야지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에게 소고기 가루를 먹였더니 소 사료를 먹였더니 광우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채식을 하는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보면 주로 돼지하면 더럽다고 느껴지는데요. 요즘에는 돼지를 키우는 이런 아가씨도 있습니다. 역시 돼지도 기억력이 탁월하고요. 두려움을 느낄 줄 알고, 또 공통점이 나오죠. 눈을 마주쳤을 때 사교할 수 있는,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주 머리가 좋은 동물이고요. 그리고 돼지도 채식을 선호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단 땀구멍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몸의 온도를 줄이느라고, 열을 식히느라고 사실은 이런 물에서 뒹굴어야 되는데 사육을 하다 보니까 깨끗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배설물에 뒹굴다 보니까 더러운 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로 최근 몇천 년 동안 간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는 돼지도 깨끗하고 기억력도 좋고, 그리고 두려움도 알고 사교성이 굉장히 높은, 지능 높은 그러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닭가족 사진이 있는데요. 닭은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보니까. 닭은 그 왼쪽 눈, 오른쪽 눈의 시력이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 눈은 근시고 왼쪽 눈은 원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은 밥을 찾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왼쪽 눈으로는 적을 알아볼 수 있는,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닭은 자외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란 색깔밖에 못 보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배합이 된 빛의 그 색깔을 그 무지갯빛으로 보는 것인데, 닭은 삼원색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그 닭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까이 이렇게 가는 듯 해도 닭들은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탁월한 능력이 있고, 사람은 180도 시야밖에 안 되는데 닭은 300도 이상, 그리고 사실은 소도 330도의 시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을 살펴보니까 100개의 얼굴을 기억하고요, 꿈도 꾸고요, 두려워할 줄도 알고 30개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또 30개의 목소리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친할 친자에 나오는 볼견자, 그렇죠. 사교성이 굉장히 높은데 눈으로 본 존재는 적이면은 두려워할 줄 알고, 나를 먹여 살리고 나에게 친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이 옛날에는 그냥 우리의 그 몸보신을 하기 위한, 또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음식이었는데, 밥이었는데, 이제는 반려동물로 변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유익균을 채소로 증가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육식을 추가하게 되면 유익균보다 병균이 더 많이 늘어난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고기를 못 먹던 시절이
어쩌면은 이 만성질환이 더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Lactobacillus reuteri 그 유익균이 있는데, 그 Lactobacillus reuteri 그 유익균은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을 관대하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김치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이 락토베실러스를 충분히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소우주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식을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쉼터에도 이제 닭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닭 중에 그 한 마리가 다리를 절면서 왔어요. 그래서 깡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좀처럼 그 저는 다리가 낫지를 않아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퉁퉁 부어 있어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보름을 짜내는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붕대 감은 다리가 보이시잖아요. 그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다쳤나 하고 보는 듯이 친구가 깡충이를 보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마리뿐만 아니라 5마리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방문 온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시 한 소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연명의 낙지성형제 하필골육친이라는 그 시의 한 소절이었습니다. 땅 위에 떨어지면 모두가 형제가 될 수 있거늘 굳이 피를 나눈 형제여야 하는가 하는 그 시 한 소절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는 짐승과 사람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모든 짐승을 그냥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로 생각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시절에는 사실은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점점 그 문화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동물들도 이러한 감성이 있고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낙지성형제 하필골육친이라는 그 시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고,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지구 환경에 이르기까지 밥과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해결책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